자, 이제 집회란 무엇인가, 시위란 무엇인가, 그 하고요, 그 경찰과 짭새의 구분 늘 하시라는 겁니다. 경찰과 짭새의 구분 안 되면은 이 주권자 국민에서 서로 자기 권리나 의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제대로 못 받거나 안 받았거나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약 파는 사람이 화명촛불에 둘이나 있어요. 지금도 저 약 팔고 있죠, 크게.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화명촛불 나오시는 분들끼리는 약쟁이라 그러죠. 약 판다라고. 좀 재석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부산의 정서 속에서는 그런 말들이 좀 통용이 됩니다. 그 경찰에서도 늘 그죠. 약 빨았네. 뭔가 이게 쇼킹하게 잘한다. 뭐 칭찬 안에 칭찬, 감탄사, 헐, 대박 이런 뜻으로서 그런 뜻과 유사하게 부산에서는 약 빨았다 저거. 보통 사람보다는 월등하다 또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저 약 빨았네. 이 약 빨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비속어예요, 비속어. 그 히로뽕, 마약. 그 마약을 먹고 히로뽕을 맞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죠, 속어죠.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뭐 정신없이 좀 힘이 나게, 과격하게, 과장되게 뭐 그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저 약 빨았다 이렇게 좀 뽕 맞았네, 흥분 상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쟁이, 약 팔았네. 뭐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인다. 칭찬하는 뜻으로 아닙니다. 힘을 많이 냈다, 오버했다. 그런 뜻으로 약 빨았네 소리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산에 이제 경찰관들이 그 형사들이 이제 폭력배,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거리에서 잡고 고생하고 위험을 초래하면서도 위험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랬을 때 와 대박, 서울 사람들 대박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와 저 약 빨았다, 약 빨았어. 이야 보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의 의미를 쓰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약 오버한다, 힘이 났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방언이 있고 사투리가 있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할 수 없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고 알아듣고 기분 좋아도 할 수 없고. 자, 저리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매도 안 되죠. 저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서명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화명촛불에 약 파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저는 구하면 안 들려요. 어쨌든 화명지구대에 오늘 재미난 사건 하나를 두고 갔네요. 저번 주에는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 여성 드라이버 하시는 분이 아줌마가 아지매라 그러죠. 여자들 아지매가 뻘소리를 해가지고 당황했었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다 메일이 떴습니다. 담배 한 대. 그렇습니다. 무슨 담배입니까, 이게? 예, 제가 마른 담배입니다. 진짜예요? 예. 이건 뭐 뽕은 아니고요. 아니. 대마초도 아니고. 이게 정자하게 안 맞았단 말입니까? 예. 원래 그 유럽엔 다 말아 펴요. 저는 불필요한 인간이 됐군요. 커피 잘 마셨습니다. 뭐 커피 한잔 갖고요.
진비가 저 방송 중이라 가지고 멘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갔기나 말이나 상관없어요, 저는. 예, 저는 상관없고, 서울도 상관없고, 그죠? 아까 전에 지구도에서 왔다 갔어요. 지구대였어요. 예. 지구도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동행에 불편하게 해서. 롯데마트 친구였나? 예? 그 친구가 좀 어딘가? 그러니까 이 롯데마트에서 신고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찰과 짭새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할 때 그 직무 집행 절차에 맞게 하면은 그거는 경찰 공무원이다. 그런데 그 직무 집행 절차라든지 직무 집행의 내용을 모른다. 그럼 그거 짭새다. 왜? 세대가리 틀리는 맞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현장 출동하는 건 원칙이 있다. 무조건 와야 된다. 그건 잘했다. 경찰. 자, 근데 여기 와서 끼우뚱 보고 나서 저한테 느닷없이 와서 시민 신고가 들어왔으니까네 조심해서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이거는 뭐 짭새다. 왜? 대한민국의 헌법상 집회 시위가 자유가 됐다. 그래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집회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그리고 시민들이 집회를 하면은 그 집회 내용을 들어주는 것이지 집회 자체를 하라 마라 못한다 만다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따지는 것은 성숙한 시민이 아니다. 자, 그리고 그 집회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반대하는 생각을 들면은 자기도 집회를 하면 된다. 1인 시위 아니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맞불 집회를 하면 된다. 그 역시 신고를 하든 상관은 없다. 다만 몸으로 부딪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폭력이 우려될 때는 집회 신고를 필히 내는 게 맞다. 그래서 경찰관들한테 중립적 의무에서 충돌을 예방해달라 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집시법의 집회 신고를 내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냐, 도로가 어떻게 방해되느냐를 파악하고 가면 된다. 원래 경찰은 경찰, 아주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용어로서 경찰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서 어떤 위부 사항이 있는가, 적법한 사항인가 아니냐를 파악하고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그에 대해서 주의 또는 재량에 따라서 제재 또는 체포, 현행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짭새와 경찰의 차이다. 그래서 금방 지구대에서 왔던 그분은 짭새다. 아니, 그럼 뭐로 신고를 했지? 신고 내용이 뭔가요? 뭐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이 그래. 이제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간다. 그래서 뭐 시바모에가 데모를 해갖고 시랄 때 시끄럽게 떠들어갖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한 거지 이제. 그게 시끄러우면 지는 안 듣고 딴 데로 가면 돼. 딴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원칙 배려예요. 지가 만약에 답답한 상황에 빠져서 길거리 떠들면 니 새끼 니 억울한 걸 왜 길에 와서 떠들어 미친놈아 이래 말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경찰 공무원과 아까 전에 이게 녹화가 다 됐어요. 선생님 몇 가지 컴퓨터 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북부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인데 우리가 집회하는 것들이 집회 신고가 됐으니까 신고가 된 집회이기 때문에 보호 조치 사항 문제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오신 거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세월호 아이들이 죽은 것만큼 그 사고에 대해서만 가슴 아픈 건 똑같다. 그래서 공감하는 우리 북부 경찰서도 많다. 다만 그 이후에 그게 뭐 진실이 잘 죽었니 말았니 뭐 어찌 죽였니 살렸니 이 부분은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다. 그렇지만 어쨌든 죽음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날 추운데 와서 그러고 있어요. 예? 커피 한 잔 사주고 서로 욕본 달았고 말하는 거다. 그런 거다. 이런 점.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맞죠? 맞죠? 예, 맞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야 또 그걸 안 입고 되지. 이런 분들마저 없으면은 뭐 지나가면 다 잊어보고 그건 아니거든. 정보가죠. 예. 그럼 축구소를 언제 오셨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내가 한 10몇 년 있다가 강서 한 2년 갔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왔거든요. 그 김모식 팀장하고는 그 만덕에 그 오지구 이제 그것 때문에 가서 뵙고 내가 잘 알고. 그럼 북구소 다시 오신 지 언제? 2월 1일부터 다시 왔습니다.
2월 진입이면 뭐 며칠 안 되네요. 그렇지 안 되지. 아, 그래서 못 오는 분인데. 강서는 제가 넘어갈 일이 없어서 안 모르겠고. 강서 저입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데도. 그 강서에 몇 년 있다 오셨어요? 2년이야. 2년이면은, 파악이 안 됐겠네, 아직까지.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아니, 뭐, 업무 파기라, 뭐, 전에 있다 갔으니까, 뭐, 2년 동안 뭐 크게 변한 건 없으니까. 2년 만에 사고를 많이 쳤는데, 내가. 아이고, 사람이 살면서 사고도 치고, 뭐, 그렇게 사는 게지, 뭐, 진짜 뭐, FM도 살 수 있습니까? FM에서 살려고 한다면 데모를 많이 해야 되는데, FM을 안 사니까 다들 AM으로 사니까 데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가 예. 희한하게 만들었네요. 어째 이래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정교하게 만드는 그게 다 있어요. 기계가 있습니까, 이게? 기계도 있고 다 있어요. 이상희 씨는 담당 지역에 누구야? 이상희, 이승희? 이승희, 예, 뒷벌리 담당. 그날 그거 있잖아. 서천동에 자, 우리 약파는 사람이 목이 다 갔습니다, 지금. 아, 아니, 이거 마이크도 안 잡고 저 육성으로 저래.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뿐만 아니고, 그 연세가 어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우병 때, 예. 광우병 때하고 이 세월호 때 커밍아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커밍아웃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생활인으로 묻혀서 월급 받고 직장 꼬박꼬박 다니다가 이거 뭐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계기라는 거죠. 또 노무현 탄핵 때 또 커밍아웃 많이 했고, 뭐 그러고 또 한진 때 또 커밍아웃 진짜 많이 했어요. 부산 사람들은. 왜냐면은 부산의 노동 현실이 괜히 나빠요. 옛날에 화성인이 머리 공장이 억수 많았잖아요. 아, 진짜 많았지. 그리고 저 한진만 해도 영도를 다 먹이 살린 회사거든요. 퇴근 시간 되면 몇천 명이 우르르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거든요. 당신이 영도 경제를 뭐. 예, 영도가 아니고 부산 인재를 먹이 살리는데 그게 다 전멸했다 아닙니까? 맞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소외받고 탈락됐던 노동운동 하던 분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뭐 절망하고 다 떠났던 사람이 김진숙 지도가 올라가도 그러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감동, 예? 김주익 여사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래도 김진숙 지도는 어릴 때 그래 잡히들어갖고 고문도 당하고 아직도 홀로 그래 사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게 역사의 어떤 피해자잖아요. 그런 분이 죽기 살기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 커밍아웃 진짜 많이 했어요. 세월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월호도 좀 아세요? 고민 좀 해보세요. 정보가니까. 사실 우리도 뭐, 네. 흔들에 나오는 거 하고, 우리 이런, 뒤에 뭐 이런 이야기, 예. 뭐 그런 이야기는 대충 듣고는 있지. 듣고는 있는데, 진짜 뭐, 사실 우리도 직업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 막, 그러니까 뭐, 지금은 대체, 속속들이 알고 싶어도 이불로 모른 체 하는 것도 있지.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총체적인 부정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직업을 가진 자들 모두가 태반이 노예, 이게 극한 표현에서는 노예 맞아요. 왜냐하면 밥벌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처지고, 이렇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빡시게 일하고 그래서 번 돈 가지고 겨우 쓰는데 집중한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 그러니까 100원이든 200원이 들어가고 행복하게 어떻게 쓰는 거가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데, 물질적 풍요로 사는 것만이 행복하다는 가치가 물질 기준으로 간 거예요. 금전 기준에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게,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개념에, 신자유주의는 단어는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단어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비교 경쟁. 그러니까, 진짜 이제 끝없는 질주. 옆에 티코 타면 난 그랜저 타면은 우월하다. 그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랜저 타고 갈 데가 별로 없어.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바빠서 어디 타고 놀러는 뭔가. 근데 티코 타고 놀러를 가고 맨날 놀고 뭐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그게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래 되면 행복하다는 기준이 생기는데 그래봐야 뭐하노? 니 티코 타잖아. 이래 버리는 거예요. 맞아. 눈에 보이는 그것만. 예. 뭐 자기 눈에 근데 자기는 정작 봉사니 뭐니 행복하니 뭐니 뭐 연을 만든다니 뭐가 자기가 손을 몸을 딱딱딱딱 강아지 집을 지어가지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안 해. 돈 주고 강아지 타면 돼. 돈을 벌면 되지. 이래 되면. 자기 만족, 자기 가치 실현이라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척도는 돈을 벌면 다 돈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부 가니까 잘 아시잖아요. 한 5억 생기는데, 징역 한 1년 갔다 올래? 그럼 작업은 요거 하면 된다. 그럼 한다는 거야. 그렇죠. 5억 생긴다는데. 그것도 징역 1년짜리인데. 좋아, 땡큐. 이런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아무리 사람인데, 이 자스가 돈이 좋다 보니까 그 짓 하면 안 되지, 네. 이 자스가. 이게 사람이 아니네. 이랬거든. 지금 돈 많으면 사람이고, 돈 작으면 사람이 아니야. 사회적으로 돈 있으면 대우를 받으니까 제가 더 받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 가치로 해서 보니까 비교 경쟁이 무한으로 가잖아요. 그 돈만 많이 벌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사기를 치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돼. 지금 1년 살고 5억 벌어가지고 기관차 사고 그랜저 타고 뭐 BMW 타고 뭐 다니면서 큰 소리 치면은 저 새끼 재수 좋네. 자 그러면은 옆에서 주고 나자빠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아무리 직업이 경찰이지만 두세 놈, 세네 놈한테 싸움 잘하면 맞아. 맞아요. 당연히 맞아. 네. 우리가 이렇게 뭐 UFC 선수도 아니까.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아줌매가 와서라도 말려. 그 아줌매 안 고마워요. 고맙지. 당연히 고맙죠. 그럼. 봐라, 너 새끼야. 왜 두 놈, 세 놈이서 한 사람을 때리냐고. 그럼 아줌매는 빠지서. 뭐 이러고 싸우잖아. 그럼 지나가서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키 작다고 약하다 하면 이런 놈 팬다. 이러면 되나? 이러면 뭐라 하면은. 그래 말려주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보기가 힘들지. 아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사회가 맞겠어요. 그러면 내 자식은 뭐가 되냐면 UFC 선수가 돼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직원도 빡빡해야 되고 만족시킬 수 있어요. 아닙니까? 그게 말하면 금수저인데. 그러니까 금수저를 못 만들잖아. 못 만들죠. 그러면 내 자식이 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야 되겠어요? 그 고민을 참 한다는 게. 네. 그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알을 갖다가 하나 놔도 금수저는 아니고 은수저도 못 만들고 쇠수저도 못 만들어주는데 둘 낳으면 어떻게 돼? 셋 낳으면 어떻게 돼? 전부 다 흙수저라. 그럼 뭐 로또 사는 거 말고는 안 돼. 맞아. 자 그러면 시집 장가를 잘 보내야 돼. 이게 뭐예요? 있는 집하고 시집 장가 보내갖고 이 사람이 짐승이에요. 예? 돼지 새끼들 사가지고 교배 좀 잘 붙여갖고 새끼 육질 불편하고 이거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못 봤잖아. 그죠? 그 어느 사회가 맞겠냐고. 그래서 이거 정부 지랄 개 좁고 싶고 그럴 필요 없고 어느 게 사람 사는 거냐고. 그런 걸 먼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워낙 뭐 사회가 삭막해지다 보니까는 개인주의도 그러고. 그러고요. 이 세월호 사건은 저는 학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학살이냐? 이게 우리 사고하고 사건하고 다르잖아. 다르지? 세월호는 원래 사고였어. 근데 이게 사건이 된 거예요. 사건이 뭐냐? 학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어. 근데 딱 알고 보니까 이거 박아가지고 보험 처리해갖고 그거 사건이라. 그게 사건이지, 그거들은. 자, 그럼 세월호는 왜 사건이냐는 거예요. 정부가니까. 파악해보세요. 이거 따지면은 뭐, 예. 우리가 봐도 그 구조 과정에 문제도 있었고. 왜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고 보도는 왜 그딴 식으로 오보가 나가고 왜 그렇게 총체적으로 그럼 그게 1년, 2년 동안 계속 사회 이슈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사회 이슈 속에서 언론들은 얼마만큼 집중했냐면 언론의 비중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럼 언론 비중 속에서 다른 언론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얼마만큼 방송이 됐느냐. 평등하게, 균등하게. 어떤 사람들을 더 중점으로 다뤘냐. 이 차이라. 그럼 사회적 인식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관점에서는 세월호에 대해서 아픔을 계속 방송하면 아픈 것만 알아. 그 저기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알아. 그 언론이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옛날부터 알잖아. 그죠? 뭐 하려고 하면 간첩 사건 팍팍 터지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 따라따라 터지니까. 이슈를 이제 또. 세월호 앞, 전 뒤에 무슨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많았어. 박정희가 죽은 게 뭐야? 김재규하고 차이철하고 둘이서 알력 다투면서 그래서 죽은 거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 뭐냐면 13시 터졌어. 청와대 내부에서 정윤회하고 박지마이하고 박지마이파 뭐 정윤파 왜냐면 막 해서 막 난리 굿이 났어. 그거 딱 터졌잖아. 그래서 근데 자살 하나가 끝났죠. 자살 하나인데 끝이 나고 이상하게 냄새 나잖아. 정복 가니까 냄새 나죠. 뭐가 안 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서한정이도 왜 자살을 해? 아니 꼬바를 놈이 자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살라고 꼬바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자살했고 끝나? 희한해. 이거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래, 알잖아요. 그죠? 전국 가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덮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우리 저 해운대나 뭐 남포동이나 오천장이나 광안리나 씻고 하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예? 하나 담그면 얼마예요? 하나 담그고 징이 얼마예요? 예? 초음 하나에 과실치사요 하나 담가버리면 얼마 들어가? 그래서 제발 20, 20 값을 받고 나면은 얼마 살고 나와요? 안 살지. 그럼 얼마짜리 작업이겠어요? 그렇게 작업하잖아요, 아들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13년도에 자살률이 통계가 나왔어. 하루에 39.6명이 자살을 해. 알고 있었어요. 나는 모르지. 근데 신경 안 쓰니까. 매일 39.6명이 자살을 한다니까, 대한민국이. 자살률 OECD국 1위야.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막. 1위야. 그럼 왜 그래 됐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근데 자살 맞을까요? 그 통계만 1이라. 통계만 39.6명, 비통계는 어떻게 돼요? 실종이라. 그럼 실종자하고 대비시키면 몇 프로 나면 어마어마한 프로테지가 나와. 그렇지. 그거 방송에 나타내주느냐, 안 나타내줘? 그거 왜 그럴까요? 사회가 그만큼 갖고 있다는 거 알리면 어떻게 돼? 국민도 위축돼. 그렇지. 불안해지지. 그런 뉴스를 내는 게 맞겠어요? 안 내는 게 맞겠어요? 그러면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치를 하는 관점이니까 그게 사회가 불안해. 사회 똑바로 하자. 정치를 똑바로 하자. 감히 그런 걸 하면 되나고 되면 막 일어날 거라. 맞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하는 관료들은 뭐가지 댕강댕강 날아갈 거라. 안 날아가야 될 사람들은 조용히 시키는 게 맞아. 그래야지 해충도 계속 그대로 해충먹는 거야. 냄새 나잖아요. 보통 시민들은요, 100만원, 200만원 사기친데, 1000만원, 2000만원 사는데, 1억, 2억, 2억 사기친데, 돈 속였네, 이러고, 그래서 하나가 죽였네, 살렸네, 때렸네, 폭행했네, 이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몇백, 몇천 명이 죽여요. 왜? 공장도 그렇잖아요. M&A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그죠? 구조 계열 회사에서, 반계 회사에서, 노동 시발적인 부서를 떼고, 그거를 회사를 잘라서 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해고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 사람은 다른 직종으로 가. 다른 직종으로 가면 다른 직종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은 떨어져. 떨어지지, 당연히. 예. 그렇게 계속 몰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00명이 죽고 200명이 죽고, 그래 죽일 수 있는 게 그러면 얼마를 버느냐는 거예요. 그 몇 천억짜리 회사 자산 가치가 몇 조짜리. 그게 몇 조가 떨어지고 몇 억이 떨어지고 몇 천억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한 공장을 폐쇄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큰 계산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큰 게 보이는데, 국민은 그걸 못 봐. 맨날 그 200만원, 100만원 월급 받고 대사를 그 계산을 어떻게 해? 장사도 한 번 안 해봤는데. 미천을 얼마 들여야지 이문이 얼마 따는 걸 아는 사람이나 그 계산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정부가는 그 정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뭔가 여기 비리다. 요거는 단순하게 볼 때는 사기 사건으로 100만원, 200만원 주고 안 주고 해서 폭행 사건. 알구나. 뒤에 뭔가 있다. 그래, 100만원은 폭행한 4주비로 100만원이지. 실제로 그 뒤에 돌아간 건 몇 억짜리가 있구나라는 걸 냄새를 찾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공안 정보과가 공안 짭쳐라. 그래서 매년 집회 정치적 관점에서 어떻게 되나 그것만 보고 집회 그 잘하나 저 사람이 그 전과가 없나 저 사람이 집회 경험이 얼마 이것만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짭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짭쳐라. 이거 틀린 방 아니지? 그 짭쳐 천국이라 지금. 제가 표현해서 짭쳐라 하는데 제 동기 동창범도 저 있어 지금. 경이고 판사고 MBC에 KBS에 MBC SBS에 보도국장이고 뭐 씨발 뭐 부장이고 뭐 차장이고 그래. 언론에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있어. 경찰도 있어 진짜로. 예? 정보과 있어요 그것도. 그 만나면 이 씨발 짜발이 개새끼야. 니 좀 그러지 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먹고 살기 바쁘면 바쁠수록 이 공동의 가치라든지 전체 그림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자꾸 우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어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줄어. 자기 정보밖에 몰라. 그렇지. 자기 정보 봐야지. 예. 그런데 이제 정보과 같은 경우 시야를 굉장히 넓게 가져야 돼. 맞죠? 맞지? 그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딱 보이잖아. 맥락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배경이나 배우라든지 이런 걸 다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번 그래 볼라 하면은 그러면은 사건 점수 안 나오죠? 안 나오. 야, 민원이 들어왔다. 그럼 민원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집회를 녹화한 내용들이에요. 예,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만 되면은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앞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촛불을 해요. 그 비가 안 오면은 서명도 하고요. 영상도 상영하는데 오늘은 노트북하고 그 앰프가 고장이 나갖고 안 돼가지고 오늘 영상 상영을 못 했는데 영상 상영을 하고 세월호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뭐 다양한 파파이스에 올라온 영상뿐만 아니고 다양한 영상들을 이렇게 함께 봐요. 그럼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서명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서명 한번 안 해봤거나 세월호가 어찌 되는지 모르거나 그래 이제서야 서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뭐 상황이고 늘 그래도 7시부터 9시까지는 이렇게 촛불을 해요. 그 뭐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났죠. 뉴스에 났는데 뭐 일반 공중파 언론이나 대중 언론에서 안 나타나는 그 이런 얘기죠. 김용호 씨. 김용호 씨가 이 잠정적인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런 거예요. 이제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상받아가지고 뭐 잘 처먹고 잘 살 낀데 뭐 팔자 고쳤을 낀데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족바른 소리를 해. 씨발. 뭐 대가리 찌내는데. 그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부산을 왔었어요. 김용호 씨 와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냐면은 우리 그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 사건을 밟고 가세요. 이거는 저희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이슈로 삼은 그런 사건입니다. 에? 우리 아이들이 죽은 걸 가지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라고는 어떤 관점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밟고 같이 나서서 싸우세요. 라고 김용호 씨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이제 마음 한속에 있던 엉어리 하나가 진짜 덩어리 하나가 좀 풀렸어. 사실은 왜 나는 덩어리를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인데 세월호 사건을 두고서 세월호 사고를 두고서 사고를 두고서 가지는 관점의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재수로 사고를 난 것을 사건화 시켜서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울겨 먹고 있다. 지금도 울고 먹고 있다. 누가? 지금에 있던 정권이 그러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세월호 사건이 바로 나기 직전에 바로 직후에 어떤 사건들이 많았네. 정치적.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를 갖다가 막 흔들어버리고 뿌리채 통째로 다 흔들어버릴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싹 한 방에 다 줄인 게 세월호다. 그러고 6.4 지방선거로 넘어가죠. 그 지방선거에 또 저거가 이기죠. 그 모든 것들을 세월호에 다 묻혀갔다라고 나는 본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하는 근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부정선거다라는 말들도 한 번에 다 죽었잖아. 싸그리 사라졌잖아요. 개표 부정이다라는 그 이야기도 싸그리 쓰러져 버렸고, 그 십상시 즉 청와대 비서진들이 뭐 어떠고 알력싸움, 비서진들 간의 권력싸움이 붙었다. 그게 십상시 뭐 이래가지고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자살하면서 끝이 나쁘죠. 황당한 사건이잖아. 싹싹 묻혀버렸어.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사자방. 그또 뭐 있었어?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 무지하게 많았어. 그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을 했어.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것이 조작됐다는 것을 완전히 박살이 다 나서 다 까뒤졌어.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서까지도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망신을 다 당했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어떻게 했다? 그 국방부가 그 국가 공공기관들, 예? 전부 다 씨발 선거에 다 동원됐다. 뭐 이런 증거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거 싹이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 전체를 다 엎어간 거야, 세월호가. 나는 그게 너무너무 열받는 거야. 애들 죽은 것도 열받는데 그 애들 죽은 거 그거 가지고 이걸 다 엎어가니까 와 이거 미쳐버리겠네. 정말 미쳐버리겠네. 2년 가까이를 완전 돌아버리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가족들의 그 마음은 나와 같기 때문에 나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씨발 것들이 진실 규명을 안 하고 계속 덮잖아 지금. 예? 특별법도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 개쪽 같은 게 특별법을 걸레를 만들어내? 예. 그 만나준다고 했다가 씨 만나주도 안 하고 계속 유가족들 탄압하고 언론은 계속 뭐 보상금이었더니 졌더니 계산하면서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완전히 뭐 울거먹고 뼈를 울거먹고 사골국물을 해먹고 2번 3번 국물을 울거먹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 뭐죠? 아젠다를 잡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떠미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그런 걸 계속 떠밀고 그 언론은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이제 그걸 확 워낙 뛰어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쪽으로 또 계속 이제 일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세월호에 동참하는 진보 진영들은 또 어떠냐는 거죠. 진보 진영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진보 진영이란 말 자체도 플레임입니다. 정치적 플레임이에요. 정권과 비정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알력관계, 권력관계들인데 그래서 전선을 나눌 때 진보와 보수라는 이렇게 전선 구도를 잡고 있죠. 그 집권 쪽에 집권의 권력의 실세들이나 권력을 추종하는 권력 세력들은 보수다라고 얘기 지칭하죠. 근데 그 보수가 아니죠. 전부 다 지금 뭐냐 부정부패, 강도, 날강도, 생 도둑놈들, 생 양아치들이죠. 전부 다. 근데 자기는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진보다, 종북이다 이렇게 플레임을 딱 나눴어.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꾸 패를 나누는 거죠. 그게 이제 플레임이라 플레임 싸움 전선이거든요. 근데 이 작용을 우리가 전선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전선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데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전쟁이거든요.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는 전쟁입니다. 총칼 안 된 전쟁이에요. 그럼 여론과 지지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 그런 것들 인지도 그런 것들을 포함해야지. 그걸 가지고 정치에 입안하는 사람들 정치 세력들을 뽑고 그래서 법안들을 만들어가고 행정을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싸움들이 총칼 전쟁이 전쟁. 자리 하나 뺏고 안 뺏고 의석수를 만들고 안 만들고 전쟁이 총칼. 왜? 법이 달라지니까. 법이 어떤 법을 통과하느냐면 아니 이게 쪽수가 많아갖고 날치기 통과해가지고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자라는 법안을 많이 통과한다. 말이 안 되겠지만 전혀 말이 안 돼. 항상 상상 그런 법을 만약에 국회의원 쪽수가 많은 쪽에서 막 그냥 뭐 통과시킨다면 여자들 하루아침 다 죽어야 돼. 그럴 리는 없잖아. 없지만은 어쨌든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네. 그럼 데모를 막 한다. 그거 막으려고? 아이고 참 웃기소 하지 마. 못 막아. 여론 언론 퍼뜨려. 여자는 당연히 죽어도 돼. 여자는 인류의 악이야. 이런 걸 막 여자가 나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자가 또 여자는 뭐 또 여자 평화에 여자가 지구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엄청난 논리들을 때려봐고 그러면 그래 맞아. 저놈의 집구석에 여자들 다 뒤져야 돼. 뭐 그거잖아.
그래서 여자는 여자 몇십 모이면은 사발이 깨진다, 그릇이 깨진다, 이딴 논리가 쫙 정서적 국민들 정서가 여자는 모이면은 접시가 깨지고 남자는 모이면 이 여성 폄하 어떤 그런 논리들이잖아. 그렇게 된다고. 그게 바로 여론이고 정세고 기득권자에 펼치는 그 아젠다, 이슈들, 그런 겁니다. 이 세월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여론들의 긍정성과 부정성들이 있는데, 긍정성과 부정성들 자체를 갖다가 우리 아군이냐 적군이냐가 아니라 우리 쪽 관점이냐 어느 방향인가를 봐야 돼. 우리가 적군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정치는, 민주주의의 정치는 적군 아군이 아니고 전선일 뿐이에요. 그냥 물론 적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방향이냐라는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서로 끌어들이냐 못 끌어들이냐, 그것도 뭐 평화적이고 말로, 논리로, 토론으로, 설득으로, 그게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는 적군이라 규정하고 온갖 비방과 욕설과 음해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입장들을 만들어 가려는 거죠. 무비판 또는 이제 욕, 그 음모, 음해, 비방, 비난으로서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 저쪽을 부정적으로 줘서 우리 편을 만드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블랙, 하여튼 코미디도 블랙 코미디라고 있잖아요. 그 하여튼 용어, 전문 용어 잘 생각 안 나는데, 저는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래 학부 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전문 용어는 잘 모르는데, 그런 어떤 구도로서 이렇게 내용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는 평화적이고, 평화적이 겉으로는 평화지, 직접적인 타격이나 직접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중에 상대편이 10개 중에 아이고 이 뉴스님 가쁘네, 진짜 빨리 가네, 인사할 틈을 주고 가야지, 쇠가 빤발이 빠질 이 더러운 인간이 다음에 만나면 궁디 똥침을 한 방 찔러야 되겠다. 방송 녹화를 안 했는데 어쨌든 다시 보기는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보기를 좀 더 잘라가지고 영상 편집을 다시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또 내일 제방 틀 게 없는데, 이렇게 멍청하다. 어쩌겠노 씨. 그랬던 거 말했기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헛발질 하면은 방송 자료가, 방송 분량이 모자랄 낀데. 이제 11시 반이다. 11시 반. 11시 반인데 진짜 기절하겠네. 에... 11시 반인데, 근데 민중가요도 준비가 안 됐다. 가보니까 오늘 낮에 하루 종일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 음악이 어디가 붙노? 오케이. 음악 저쪽에 다 있지. 저쪽 드라이브도. 저쪽 컴퓨터 내일은 저쪽 컴퓨터를 작업을 해야 되겠네. 그래도 말았던가? 오늘은 잠시 이제 타임을 하면서
잠시 담배 타임 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 11시 20분이니까. 우리 사람은 몇 명 없어도 담배 타임을 하자.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 놓아요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피우듯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줘. 돼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것만 하고 가요. 걱정하지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네, 뭐 담배도 피세요. 아. 그 아까 전에 오늘은 세월호 촛불 관련한 이야기들을 뭐 주제로 해서 쭉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죠. 예. 저는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정치 일선에 나와야 된다. 투표 일선에 나와야 된다. 그죠? 피서근거근자로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세월호, 당연하죠. 그 싸움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또는 힘들어가지고, 못하죠. 지금 이제, 못한다? 힘들죠, 지금. 왜냐면은, 다들 생계에 압박이 오거든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활동하려고 해봐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체력적이나 금전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 갈 길이 멀죠?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좀 다들 이제 자기 딴에 촛불 좀 들고, 촛불을 좀 든다. 또 데모를 좀 한다. 라는 사람들도 이제 좀 관점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화를 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를 뭐라 하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랬던가 말았던가 데모당이 생각하는 데모의 기준 데모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제가 이제 김용호 씨가 얘기했던 에서 조금 응어리가 요만큼 풀렸다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다. 정치적 학살이다. 정치적 학살로 사고를 사건화시키고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 가족들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이런 학살 참극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 부관참시하는 것 따를 바 없다. 이것들은 왜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정권, 집권 여당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들한테 유리한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리한 작용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유리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열불떡 나지고 정말 이제 속이 상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딱 선언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현재의 정권은 이런 참사를 대비할 능력이나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다. 너희는 퇴진하라. 지금 정권은 퇴진해라. 너희는 정치력도 없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해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집단이다. 너희는 정권으로서 능력이 없다. 응? 너희는 진짜 사꾸라다. 너희는 진짜로. 옛날에 뭐죠?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지만 그때 당시 태안반도 사건, 이 큰 재난 사건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은 재난 사건을 비교해서 노무현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씨발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노무현이 잘 못했다 하고 잘 못한 거 많아 씨발. 그런데 그걸 두고 씨부리지 말고 사안별로 대비를 해보자 말이지. 그래서 이제 태안반도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빚을 내든 뭘 내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라. 안 되면 빌려서라도 안 되면 새로 사가와서라도 패스망을 사가오든가 빌려오든가 중국이고 일본으로 가갖고 다 가져와갖고라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직접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 영상이 계속 나오잖아. 그 영상 본 사람은 알 거야.
그게 바로 정권이 어떤 사건이 국가적인 재난이나 뭐 큰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능력이거든요. 정권의 정치력이거든. 행정 장악 능력이거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니? 1년, 2년을 끌어도 개판 5분이야. 근데 해결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은 완전히 악랄하고, 거짓이거나, 능력이 없고, 근데 그 능력 없는 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혹세무민하는 거다. 나는 그래 본다는 거지. 그랬을 때, 유가족들이 그런 걸 깨닫고는 할 때 정권 타도로 들어가서야 된다. 빨리 그 감을 찾고, 빨리 이 상황이 왜 그래 됐는가를 감을 찾아들면, 상황을 넓게 딱 보고 포괄적으로 보면은, 저 같은 관점에서 딱 보게 되면, 이거 정권 타도로 가야 된다. 정권 퇴진. 너는 능력 없다. 이런 정도의 국가 재난도 해결 못하는 너는 정말 무능력하다. 진짜 무능력하다. 너 퇴진해라. 그래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란 존재에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조르기만 했어. 해결해 달라고 조르기만 했어. 해결할 능력 없는 나한테 계속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피하는 거야 이제. 그런 그림이잖아 지금. 애초에 해결 안 되면 니 나가라. 그만둬라. 그래 갔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세월호 참사, 그 세월호 어떤 그런 걸 진실을 규명하고 하자는 그 세력들 속에, 많은 세력들 속에 뿌락지들이 많지. 국정원 정의 요원들이 많잖아. 그들이 그런 진행 방향들을 계속 트는 거야. 순수한 애도와 참사, 애도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무슨 정치적으로 변질하는 거는 뭐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막 말리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건 안 된다. 씨발, 사고가 나고 이런 거 법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제도가 잘못됐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정치적인 다 문제인데, 모든 게 정치적 문제, 정치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애도를 하고, 그 도와줘야 됩니다. 뭘 도와준단 말인데, 개 시비로 도와주는, 집어가 딥이 자랐고. 생각하면 뚜껑 열리는데. 정권 타도로, 정권 퇴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정권 퇴진을 안 가고 계속해서 세월호였던 참상과 유가족 시신들을 계속 다 이렇게 완전하게 해달라. 그런 기본적인 어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요구들조차도 요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저거 알아서 해야 될 정권이 권력이 체제가 알아서 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 계속 그렇게 끌려가잖아. 그 요구를 하나 들어주면서도 나라가 대통령이 이만큼 신경이 있어서 당연히 요걸 하나 좀 더 들어준다. 그래, 내가 착하니까 대통령이 능력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더 들어줄게. 무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이. 그런 식으로 세월호 전국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미쳐버리겠다. 기본적인 해결도 못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딱 선을 긋고서 너가 퇴진하라. 세월호 진실 제대로 못 밝히는 너가 이름하는 의혹이 있는데 조사도 줬다 아무것도 안 되는 너가 퇴진하라. 새로 정권을 바로 탄핵시켜버리고 새로운 정권 들어와서 이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월호 대책이니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거 보면 전부 개뿌락지들이 실기 섞여가지고 계속 그런 어떤 발언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계속 깎아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촛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안타깝다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이거 열불통 터지는 거야. 진실을 규명 못하는 너거는 퇴진하라, 자포가라 이래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도
세월호 진실 다 바꿔졌는데 그런 거 추론을 뿌리지 않나? 그거는 음모론을 뿌리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가는 나는 그 사람들이 뿌락지 같아 내가 볼 때는. 사건 자체가 의혹이 있으면은 그 자체 의혹을 못 밝히는 정권에 대해서 정권을 퇴진하라고 그러고 야 정권을 압박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끼리 그게 이제 뿌락지 아니 뿌락지죠. 그 제가 말하잖아요. 경찰과 짭새의 구분 개념의 차이라는 거지. 개념의 차이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는 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개념의 관점의 차이. 개념의 차이하고 관점하고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관점, 위치, 응? 개념은 이 관점을 바라보는 풀어가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들이고 관점은 그 자기가 보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풀어가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이 개념이죠. 그 개념과 관점은 다르지. 그 개념과 관점의 차이로서 그러니까 하여튼 관점을 좀 바꾸든가. 응? 개념이 있다 없다는 풀어가는 공식의 원리들이 잘 적용이 돼 하나 못 하느냐 이게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촛불을 들고 있는 전국에 아직까지도 촛불을 들고 있는 쪽에서도 계속 그걸 유지해 가고 있죠. 기조를 진상규명 요구를 하는 거죠. 정권한테 요구를 하고 있죠. 책임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피해나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잘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 요청을 하는 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관점에 볼 때는 너가 범죄다, 너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 관점과 이 관점은 음악이 다르다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라는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잘못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 촛불을 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른 거죠. 저도 안타까워요. 아직까지 대통령한테 바라고 있잖아. 정권한테 바라고 있잖아. 요구를 하고 있잖아. 요구가 이거지. 싸워야 되는 거지. 싸우는 게 요구하는 거 싸우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지. 뭐지 달라고 이게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 성질나. 근데 이제 김용호 씨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나마 풀리는 거야 나는. 많은 유가족들이 다 공감돼서 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유가족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이제는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이놈의 정권이 능력이 없는 정권이다. 그 진작에 이놈의 정권 다 때리 뽀사삐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박근혜를 믿고서 뭘 좀 해달라 하는 우리가 덩신이다. 우리가 정말 멍청했지. 우리가 시간만 낭비했지. 진작에 이놈의 정권 탄핵하자고 무능한 정권이다. 애초부터 이걸 사건 세월호 지시를 밝히려고 했던 인간들이 아니다. 학살이 죽음이나 다를 바 없다. 사고를 사건으로 만든 이놈의 정권이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푹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니까 이것들이 도리어 유가족들을 갖다가 돈 몇 푼에 애를 목숨 팔고 뭐 하는 그런 파렴치로 막 몰아가고 여론 플레이를 그런 식으로 가져. 그런 여론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유언비어 단속이다 감히 희생된 유가족을 갖다 폄하하느냐 해갖고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대대적인 잡아가고 대대적인 구속을 해야 돼.